2025-2026 학생회장단 선거 후보자 토론회 3회를 맡은 최한별 김정민입니다. 지금부터 2025-2026 학생회장단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는 후보자 인사 및 공약 발표, 질의응답, 공통 질문, 그 후에 최종 발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순서로는 공약 발표 시간입니다. 학생회장 후보, 2학년 부회장 후보, 1학년 부회장 후보 순으로 진행되고 공약 발표의 제한 시간은 2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학생회장부터 자신의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호1번 황재권입니다. 저의 공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 문과활동 확대입니다. 네, 현재 저희 학교는 과학공정 학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과 행사들은 지금 아주 많은 것으로 제가 눈으로 봤고 또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문과활동이 현재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과학중점 학교라고 해도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문과활동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러한 확대에는 토론회와 또 어떠한 토론회나 강연 등을 예시로 들 수 있겠는데요. 뭐 이리고 학교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타 학교와의 연합도 지금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과로서 더 큰 시선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학생의 활동 내용 게시 공개입니다. 지금 현재 복도를 지나다니다 보면 이제 복도별로 게시판이 있는데요. 항상 볼 때마다 게시판이 비어 있습니다. 게시판이 비어 있으면 안 되죠. 지금 현재 학생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학생의 활동 내용이 올라가는데요. 저는 이것이 상당히 조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학생의 공식 계정의 존재를 모르는 이들도 있고, 그다음에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접근하지 않는 학생들이 다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 중에 하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상에 대해서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른다면 그것이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홍보자의 잘못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학생들이 조금 더 정보에 대해서 접근성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오프라인 게시를 저는 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신미령 한마당입니다. 축제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축제에 3요소가 있는데요. 즐길 거리가 3가지가 있죠. 볼거리, 몰거리, 먹거리입니다. 제가 경험한 축제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공연 중심의 이런 축제 진행은 저는 학교 축제의 의미가 좀 퇴색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먹거리, 볼거리, 그 다음에 놀거리가 좀 조화를 이루는 그런 신미령 한마당을 제가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유정 후보 기호 2번 김휘겸입니다. 제 공약으로는 첫 번째로 이그젠프 사이트를 활용해서 영어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그젠프 학습 자료 사이트는 지금 수많은 영어학원에서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하지만 시간상의 이유 등으로 영어학원을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은 이러한 자료를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그젠프 사이트 또한 1년에 18만 원으로 쉽게 감당하기는 어려운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공약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 사회 이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요즘 학생들은 최근에 화제가 되는 사회 이슈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기하고 잘못 판단하고 합니다. SNS의 발달로 사실의 논리가 명확하지 않은 정보를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약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토론 준비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 이슈에 대해 직접 알아보고 스스로 판단하고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은 올바른 시야를 가지며 토론 과정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상대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학생들의 우위성을 키우는 것이 이 공약의 기대 효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달의 학생 선정 그리고 이달의 영어 공부입니다. 현재 1, 2, 3학년 문제점도 두 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2, 3학년의 경우 학년을 가서 서로 잘 알고 있을 수 있겠지만 1학년의 경우 자신의 반 친구 아니면 중학교 때 친구를 제외하면 학년 안에서 아는 친구, 친한 친구가 그렇게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를 주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교 부회장 후보 기호 1번 김주성입니다. 일단 제 첫 번째 공약은 교내 원활한 비누 보급입니다. 현재 미래관을 비롯해 교내에 비누가 없는 화장실에 비누를 보급하는 것입니다. 현재 화장실에 미래관을 포함해서 비누가 없는 곳이 정말 많이 있고 비누 보급은 건강과 위생에 직결된 문제이며 많은 학생들이 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인지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저의 공약은
멘토멘티 교류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멘토멘티 활동은 기존에 같은 학년끼리 하던 것에서 학년 간 교류로 변경해 활동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기 초 또는 시험 기간에 후배들에게 도움이나 조언을 주기 위해 QR코드 질의응답을 정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세 번째 공약은 급식실 식기 처리함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급식실 식기 처리함에서 물이 튀기는 것으로 학생들이 옷이 많이 더럽혀지곤 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양사 선생님과 상의한 결과 첫째로 식기함에 물을 적게 넣는 방법을 분석했고 둘째로 수거함 앞에 아크릴판을 설치하는 방안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방안들로 식기함의 물튀김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1학년 정교 부회장 후보 기호 1번 이승용입니다. 저는 1학년 부회장 직책이란 2학년 회장 부회장보다 조금 더 학생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소통하며 학생들의 요구를 가장 가깝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에 집중했습니다. 오늘은 그 변화를 만들기 위해 준비한 저의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음 편한 화장실 만들기입니다. 화장실에 갔는데 휴지가 없어서 난감했던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친구에게 휴지를 빌리는 이들도 한계가 있고 특히 야간 자율학습 중에는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휴지가 없어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화장실 칸마다 휴지를 배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체육대회 2배 즐기기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체육대회는 반 친구들과 팀워크를 가질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지만 일부 반은 조기에 탈락해 즐길 거리가 부족하다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체육대회는 e스포츠 경기, 릴레이 게임, 점심시간 장기자랑 등 다양한 이벤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체육대회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고사실 수능 대비 시스템입니다. 수능이 다가오고 있는 3학년, 2학년 선생님들은 집중력 있는 환경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실제 모의고사 횟수는 부족하고 교실에서는 현실적으로 수능 시험장과 같은 분위기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능 시간표에 맞춘 실전 모의고사를 연습할 수 있는 수능 고사실을 따로 운영하겠습니다. 신청제를 운영하여 원하는 학생들이 실전처럼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실제 수능과 유사한 분위기 속에서 집중력과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학년 정교 부회장 후보 기호 1번 이승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정교 부회장 후보 기호 2번 장한별입니다. 저의 첫 번째 공약은 휴대폰 충전 스테이션 공간 설치입니다. 요즘 학생들이 전자기기를 많이 사용하여 충전기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는데 충전기를 집에 두고 온다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행사 참여를 못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저는 충전 스테이션을 각 반에 보급하여 모든 학생들이 충전할 수 있게 하고 급식실이나 강당 등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장소를 사용하여 휴대폰 충전 스테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으로 매달 각 반의 휴지 보급입니다. 휴지가 없어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매달 각 반의 휴지를 보급하여 휴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학생이 적게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공약은 학업에 열정이 있는 친구들을 위해 문제 자료 지급하는 것입니다. 학원을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이나 학업에 더욱 열정이 있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에 따라 족보닷컴이나 이그젠포유 등을 활용한 문제 자료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자료는 시험 기간 전에 각 반을 돌며 필요한 학습 자료 수요를 조사하겠습니다. 학교 기출 문제와 온라인 학습 자료를 확보해 반 실장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실장들이 시험 기간 동안 학생들에게 무료로 자료를 배포하여 큰 학습에 어려움이 없게끔 해주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이상으로 정교 부회장 후보 기호 2번 장한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학년 정교 부회장 후보 기호 3번 박도민입니다. 저의 공약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보는 급식의 날, 두 번째로는 방과 후 자습 프로그램 창설입니다. 첫 번째인 우리가 보는 급식의 날 공약은 한 달에 한 번 특정한 날짜에 먹을 급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여러분이 직접 고르는 것입니다. 급식은 하루에 한 번 전교생이 함께 누리는 시간입니다. 만약 우리가 원하는 메뉴를 직접 고를 수 있다면 그 한 끼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모두가 기다리는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학교의 하루 분위기를 크게 바꿀 수 있는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방과 후 자습 프로그램 창설입니다. 이 공약은 방과 후에 수업을 듣기보다는 자습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공약입니다.
방과 후 수업 프로그램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방과 후 수업을 어쩔 수 없이 들어야 하거나 학교에 머물러야 하는 학생에게는 방과 후 자습 프로그램이 따로 필요할 것입니다. 그 누가 이들의 열정을 막겠습니까? 저는 이 공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약은 그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줄 것입니다. 이는 먼저 소규모로 비공식 방과 후 자습을 운영하고 마친 뒤 결과를 조사하고 수치화하여 학생들의 의견과 성과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 다음 학교에 정식으로 방과 후 자습 프로그램에 대해 요청하는 등의 시범 운영 계획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4번 백성호입니다. 저는 오늘 전교 부회장 선거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 가지 공약을 들어 저희 학교를 변화시킬 중대한 공약 3개를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은 교실 탈취제 비치입니다. 여름철 특히 체육 활동을 하고 난 뒤 땀냄새가 반 내에 퍼져 불쾌한 경험을 한 경험이 많이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각 교실에 탈취제를 비치해서 쾌적한 교실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은 운동장 그늘막 설치입니다. 여름철 체육 시간 햇빛을 많이 받아 뜨거운 햇볕 아래서 뛰다 보면 얼굴이 빨개지고 심하면 열사병이나 온열 질환의 위험까지 발생합니다. 저는 운동장에 햇빛을 막아주는 그늘막을 설치하여 우리 모두가 체육 시간에 더 안전하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세 번째 공약은 반내 옷걸이 설치입니다. 학교에 외투를 입고 오다 보면 외투가 바닥에 떨어져 불편함을 겪으신 적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각 반에 옷걸이를 설치하여 외투를 깔끔하게 보관하고 모두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으로 반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공약을 통해 다시 한번 이리고등학교가 학생 여러분들에게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 7명 후보자들의 멋진 공약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방법으로는 먼저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발언권을 드리면 몇 학년, 무슨 후보, 기호 몇 번,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후보자당 질문 시간은 5분이며 답변자의 시간은 트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후보자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전교 회장 후보 기호 2번 김희경 후보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작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2학년 전교회장 후보 기호 2번 김휘경입니다. 제가 질문할 점은 2학년 전교회장 후보 기호 1번 황재범 후보입니다. 공약으로 신미령 한마당이라고 해가지고 축제부스, 목걸이부스 추가와 축제 진행의 체계화를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올해 축제만 공연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원래 이 축제는 목걸이 부스와 축제 부스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예. 그러면 어떤 점을 새롭게 하길래 신미령 한마당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다시 돌리겠다는 것이 그건 후보님의 노력이 아니셨습니까? 종교회장으로서 다시 이끌어가서 신미령 한마당으로 제가 다시 돌리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학생 회장이 돼도 먹거리 부스, 축제 부스 할 수 있지 않아요? 그 공약으로 내줬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1학년 전교 부회장 후보 기호 1번 이승경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공약 1번으로 마음 편한 화장실 만들기 프로젝트가 해서 모든 화장실에 화장실 배치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공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화장지가 다녔는지 알고 거기로 가서 배치를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화장실을 교체하는 주기를 일정하게 두고 부족하면 채우는 식으로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익산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회 보건복지부를 설정해서 보건복지부의 하나의 역할로 지금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화장실에 화장실 배치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다만 계속 이어서 2학년 전교 회장 후보 기호 1번 황재건 후보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공약으로 첫 번째로 이제 문과 활동 확대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까 예시로 들었다시피 토론회나 어떠한 이런 강연 등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토론회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리고 내에 있는 학생들끼리만 하는 것으로는 어떤 시선에 제한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론조사 할 때도 보면 경상도 따라가고 전라도 따라가지 않습니까? 따라서 타 학교와의 앞으로 계속 문과활동 확대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타 학교와의 연합회를 구축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혹시 계획 중인 그 연합을 계획 중인 학교가 있습니까? 익산시 근처에 있는 학교들은 다 대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가능 시간 2분 남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2학년 전교 부회장 후보 기호 1번 김주성 후보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고려 첫 번째로 교내의 원활한 비누를 말씀하셨는데 그 많은 비누를 구매를 하고 보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누가 언제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방안이 좀 궁금합니다. 우선 제 공약이기 때문에 제가 교체하거나 보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비누는 일회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잦은 교체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학교에 비누가 있습니다. 학교에 비누가 있는데 그것이 행정실에만 머물러 있고 말 그대로 보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추가로 구매를 해도 되고 행정실에 있는 비누만으로도 사실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2학년 전교 회장 후보 기호 1번 황재건 후보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문과 활동 확대에 대한 질문에서 토론회랑 강연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강연 계획 중인 강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강사 한 명을 데려오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릅니다. 지금 그러면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들을까요? 아니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연이라고 예를 들어드렸지 않습니까? 강연에 대한 것을 후에 또 다시 조사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후보자의 질의응답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 진행하실 분. 먼저 손을 든 1학년 전교 부회장 후보 기호 1번 이승혁 후보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발언 시작해 주세요. 1학년 전교 부회장 후보 기호 2번 장한별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휴대폰 충전 스테이션 공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스마트 기기 사용 제한 법안이 통과된 사실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 기기 사용 제한 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부터는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수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장한별 후보의 공약이 무의미해지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 전자기기 사용은 학교 활동할 때 QR 코드를 찍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전자기기 사용이 필수적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제 학교 활동 같은 경우는 최근 노트북도 보급이 됐고 노트북으로 할 수 있는 노트북으로 QR 코드를 찍을 수 있어서 노트북으로 지금 가능한 거 아닌가요? 노트북으로 찍을 수도 있지만 만약 학교에서 휴대폰을 걷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패드도 사용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점에 따라서 이 공약을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1학년 정교 부회장 후보 기호 4번 백성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운동장 그늘막 설치 공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이리고등학교의 운동장은 축구장이 대부분인데 운동장에 그늘막을 설치할 마땅한 구체적 장소가 없는 거 아닌가요? 축구장 왼쪽에 공간 앞쪽 건물 부지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히 축구장 공간에서 내려온 계단 앞쪽, 축구장으로 들어간 입구 옆쪽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제 그쪽 공간은 근데 운동장이랑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운동장 바로 옆이라서 그렇게 큰 불편함이 있을 것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1학년 정교 부회장 후보 기호 3번 박도민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급식의 날 공약은 큰 예산이 필요한 공약입니다. 만약 두 공약을 이행하는 중
예산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우리가 보는 급식의 날이라는 공약은 영양사 선생님께 동의를 허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양사 선생님이 용편적으로 급식표를 잘 짜시면서 여유로운 시간 내에 설문조사를 하고 그 날에 먹을 급식을 정할 것입니다. 2학년 정규 부회장 후보 기호 1번 김주성 후보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 급식실 인파를 줄이기 위해 급식실 입장 시간 준수를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사안은 현재 학생부나 급식실에서도 중요한 사안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큰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실 건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급식실 인파가 생기는 것은 그 누리관 공사 때문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누리관 공사 이전에는 그 줄을 뒤쪽으로 뺐기 때문에 지금보다 인파가 덜 됐습니다. 그렇게 누리관 공사가 끝나고 나면 차츰 해결된 것처럼 보이겠고 또 만약에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담임 선생님이나 학생부 선생님께 급식실에 오는 시간을 학년마다 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것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또 안 지킬 경우 담임 선생님께 인도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시간을 안내하는 것은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담임 선생님의 안내는 학생회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학생회에서 학생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충분히 문의를 드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하실 후보님. 이번에 먼저 손을 든 2학년 전교 부회장 후보 기호 1번 김주성 후보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정교 부회장 기호 1번 김주성입니다. 1학년 부회장 기호 4번 백성호 후보님께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공약에서 운동장에 그늘막을 설치하는 것이 축구부의 훈련이나 아니면 농구, 오래 달리기 등의 체육 활동에 방해가 된다면 이 대처할 방안이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운동장 그늘막 설치는 운동장 내에 그 잔디밭에 설치하는 것이 아닌 운동장 바로 옆 펜스 옆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운동장 바깥에 설치하고 농구장과도 떨어져 있는 곳에 설치하기 때문에 체육 활동에 방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학년 부회장 후보 장한별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약 1번에서 충전 스테이션의 보안을 강화해서 운영을 하더라도 분실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도에 많은 인원이 몰려서 CCTV에 찍히지 않는다거나 절묘하게 안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분실물이 발생해서 못 찾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요? 일단 최대한 CCTV가 보이는 쪽에 휴대폰 충전 스테이션을 설치하여 모든 범인을 잡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우정학사라는 기숙사에서 요즘 절도 사건이 많이 발생하여 CCTV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CCTV를 설치를 하면 절도율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절도를 하더라도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인파가 몰려도 저희가 범인을 꼭 잡아낼 수 있도록 하고 사라진 물건이 생겨서 범인을 못 잡는다면 그것은 저의 책임이 될 것이지만 꼭 잡아낼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1학년 부회장 후보 박동민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약 2번에서 방과 후 자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하였는데 기존의 학교에서 방과 후에 진행하는 야간 자율학습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야간 자율학습과의 차이점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습은 말 그대로 자습이지 다른 프로그램을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방과 후 자습 프로그램은 방과 후 수업 시간을 대신에 그 같은 시간에 자습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서 시범안을 먼저 운영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학교에게 요청을 한 다음 정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방과 후 시간에 자습반을 운영하는 것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 담당 선생님은 어떻게 도와주실 계획일까요? 담당 선생님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범 운영 계획을 가지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학교에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은 담당 선생님과 관련 방과 후 자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범 운영 계획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범 운영 계획은 학생회가 주도하는 것인가요? 선생님이 개입하지 않나요? 선생님의 계획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북 교육청의 정보를 찾아본 결과 안전 책임자를 정해한다는 정보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 책임자를 그 방과 후 시간에 계신 선생님들께 선생님들 중에 안전 책임자를 정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한 다음에 교실을 개방한 다음 학생들이 그 시간에 자습할 학생들을 신청제로 받아서 시범 소규모로 운영을 먼저 한 다음 그들의 의견과 성과를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그 뒤에 요청을 한 다음에 운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교 회장 후보 김휘겸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약 3번에 이달의 학생을 선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답변하겠습니다. 이달의 학생 선정하는 그 기준은 첫 번째는 자신입니다. 스스로 나와서 이달의 학생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을 우선 선정을 할 것이고요. 너무 터널이 없는 내용이 아니면 해당 학생의 담임 선생님께 적절성을 여쭙고 선정하거나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1학년 부회장 후보 이승엽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약 3번에서 수능 고사실을 운영할 때 담당 선생님이나 장소는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장소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공간, 예를 들어 야간 자율학습실 같은 공간 사용할 거고요. 담당 선생님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다면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겠지만 수능 시험장이기 때문에 모두 진중한 자세로 임할 것으로 예상하고 담당 선생님을 구하지 않을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만약에 담당 선생님이 계시지 않는데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신가요?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고사실 수능 대비 시스템을 신청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신청제로 운영하는 만큼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행응답 시간 모두 끝났습니다. 김주성 후보 다음으로 질의응답 진행하고 먼저 손을 든 2학년 정교 회장 후보 황재건 후보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작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2학년 정교회장 후보 류일범 홍재건입니다. 가장 먼저 김희겸 정교회장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학습 자료를 배포하는 데 있어서 인쇄, 저작권 등의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네, 이렇게 질문하실 줄 알고 제가 이 공약을 준비할 때 이그젠포유 문의 사이트에 문의를 넣어봤습니다. 저작권 문제에 걸리지 않는지, 혹시 이게 학생들에게 요구를 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지 이그젠포유 관리자에게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그 학습 자료로 수익만 내지 않는다면 전혀 저작권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재본 관련해서 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질문을 하셨는데 재본비는 지금 학교에서 지원을 할 생각도 있고 재본비 그렇게 막 비싸지 않기 때문에 신청한 학생에게 그것들을 비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신청한 학생들에게 비용을 맡긴다고 하신다면 그 비용이 들어왔을 때 회계는 학생회가 나옵니까? 네, 선생님을 수고한 선생님이 같이 계시는 학생회 회계부나 중에 맡기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기업 후보에게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으로서 만일 공약을 시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제 공약은 비현실적인 공약도 없고 모두 검증 과정을 거친 공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판단이 되지만 만약에 공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공약은 사실 자신이 임기로 있는 동안에 이 정도는 최소로 하겠다
그런 걸 학생들에게 약속을 하는 것이 공약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약을 이행할 수 없다면 최대한 다른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주성 정교 부회장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멘토 멘티 교류를 학년이 다른 그런 구조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는데 학년이 다르면 과목도 다르고 다루는 학문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행이 가능합니까? 우선 선배들은 기존에 1학년, 2학년들이 겪었던 과목들을 이미 이수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후배들이 선배에게 배울 점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공약에 대해서 질문할 텐데요. 물이 음식물이 튀는 걸 방지하기 위해 판막이를 설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급식을 퇴식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아크릴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방해가 된다면 다른 방안을 더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네, 최대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이승엽 정규 부회장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진짜 필요한 걸 진짜로 해보겠습니다. 슬로건 맞습니까? 맞습니다. 무엇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학생들이 학생회에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편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에서의 편의성 그리고 공부 환경으로서의 편의성 등과 같은 저희 공약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서 학생들이 진짜 필요한 걸 진짜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체육대 2배 즐기기 프로젝트에서 추가로 필요한 인원이나 공간을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일단 제가 제시한 체육대 경기에 e스포츠 경기가 있습니다. 체육대회는 외부에서 진행하는 종목이 많은데요. e스포츠 경기는 실내에서 진행할 수 있어서 공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점심시간 바뀌지 않으면 점심시간에는 종목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끝입니까? 네. 다음 정규 부회장 후보 장한별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휴대폰 충전 스테이션을 설치하신다고 하시는데 CCTV를 설치하셔서 보안 문제를 해결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개인적인 발언으로 윤리 시간에 제가 배운 바로는 보안도 중요하지만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각 학급마다 CCTV가 없는 이유, 사생활 침해 때문입니다.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어떤 사생활 침해가 생긴다는지 궁금합니다. 학생들이 일상을 학교에서 보내는데 거기서 그것이 사생활 아닙니까? 그것을 녹화한다는 것 자체가 사생활 침해로 간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실에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이 아니라 복도에는 이미 CCTV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에 스테이션을 설치한다는 것이고 교실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므로 거기서는 분실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질문 가능 시간 30초 남았습니다. 백성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운동장 그늘막 설치 규모는 어떻고 그게 실현 가능합니까? 규모는 20명 정도가 하나에 들어갈 수 있는 천막을 2개 정도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운영은 철 기둥을 뽑아서 설치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관리만 학생회에서 한다면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빠르게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반대 옷걸이 설치 여유 공간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교실 뒷자리에 남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 옷걸이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이동에 불편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구가 아닌 안쪽, 그러니까 교실 출입구 반대쪽 뒷자리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질의응답 진행하실 후보자 1학년 정규 부회장 후보 기호 3번 박도민 후보 질의응답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학년 정교회장 후보 기호 2번 김희겸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약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이달의 학생 기준을 선정을 한다는 것은 주관적인 기준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이 불공정함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답변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달의 학생 선정은 우선
자진하는 학생들 먼저 말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으로 1학년 정규 부회장 후보 1번 이승혁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장실 관리 예산은 오직 비대와 방향제 관리 용역에 대해서만 사용이 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화장실에 휴지를 배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화장지의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확인됐고요. 그리고 원래도 화장지를 일정량 이렇게 배치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크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공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체육대회 기간과 일정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체육대회 일정이 많다면 학생과 선생님들 모두가 힘들 것이고 그렇다고 일정이 적다면 학생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만 하더라도 6종목을 3개의 각 학년 중 10개의 반의 일정을 조절해야 했습니다. 비록 예선전을 치르기는 했다지만 이러한 종목들 이외에 추가적인 이벤트를 실시한다면 이러한 행사를 실시할 장소와 인력과 시간 그리고 각 반마다 해야 할 대회 일정의 양적인 차이의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해결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e스포츠 같은 경우는 학교 내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심지어 온라인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 인력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점심시간 각기자랑 같은 경우도 점심시간이 이게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릴레이 게임을 문제 삼을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이번 체육대회는 원래 예상 종료시간이 3시 반 정도로 기억하는데 2시 10분 정도에 끝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럼 그 남은 시간 동안 개주 시간 전이라든지 그런 시간에 릴레이 게임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학년 정규 부회장 후보 기호 2번 장한별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에 대해서 저는 직접 본관과 후관 각 층마다 콘센트들과 CCTV의 위치를 확인해 본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콘센트들과 CCTV의 위치가 다르게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CCTV의 시야 속에서 분실, 파손 등 사고 발생 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환경과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CCTV가 한 복도에 3개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3개가 설치되어 있으면 많이 이동을 하더라도 충분히 저희가 보고 그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CCTV가 있는 위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콘센트의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CCTV가 3개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CCTV는 각자 다른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센트를 보는 위치는 다 다르고 거리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콘센트를 보는 CCTV의 개수는 각각 1개에서 2개쯤이 되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는데 그렇다면 분실 파손 등의 보안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각각 다른 곳을 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모든 콘센트의 위치를 모든 CCTV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공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학교 기출문제를 확보해 각 반 실장들에게 나눠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학교 규정에 따르면 학교 기출문제는 관련 서약서를 써야 되고 또한 교무실 내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기출문제를 각 반 실장들에게 나눠준다는 공약은 시행 가능성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공약에 대해서는 먼저 족보닷컴과 이그젠포유 등 같은 사이트를 이용하는 게 첫 번째 목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학교 기출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허락을 맡아보고 안 된다고 하면은 직접 학업에 열정이 있는 친구들이 열람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동현 후보 질의응답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 하실 후보. 네, 그러면 1학년 전교 부회장 후보 기호 4번 백성호 후보 질의응답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3번 박동현 후보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미 급식실에서는 급식 건의함이라는 제도를 통해 먹고 싶은 메뉴를 추천받고 이를 급식에 반영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후보자께서 공약으로 내세운 공약이 어떠한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 공약이 급식 건의함하고는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급식 건의함이라는 함이 있지만 그 급식 건의함에 어떤 학생이 무슨 급식을 건의를 했는지 다른 학생들은 알 수가 없고 그 급식이 실제로 반영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첫 번째 공약인 우리가 먹는 급식의 날은 실제로 다 같이 설문조사를 한 뒤 결과를 낸 뒤 그 날이 먹을 급식을 발표함으로써 모든 전교생이
자신들이 직접 선택한 급식을 먹을 수 있다는 즐거움을 느낀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질의응답 시간에서 방과 후 시간에 자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방과 후 시간 시범 운영 기간에 남아있는 선생님을 활용하여 감독을 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방과 후 시간에 남아있는 선생님들은 모두 수업을 하러 남아있는 선생님들입니다. 이러한 수업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업을 못하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안전 책임자라는 직책을 부여야 한다는 것은 그들이 수업을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혹여나 그들이 안전사고나 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책임을 지는 것이지 수업을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 책임자라는 것은 교실에 각 반마다 선생님이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 선생님은 모든 시간에 각자 수업이 진행되는 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선생님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이 적절한 공약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시범 운영 계획을 한다는 것입니다. 시범 운영 계획이라는 자습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만들지 않고 소규모로 운영을 하면서 교실 개방을 하는 것입니다. 단지 오직 교실 개방을 한다는 것은 실제로 여러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교실 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 책임자를 지정해야 되며 교사 상주는 필요 없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백성호 후보 질의응답 여기서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 1학년 전교 부회장 후보 기호 2번 장한별 후보 질의응답 시작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약 고사실 모의고사 시스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능 시간표에 맞춘 실전 모의고사를 연습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텐데 실행 가능성이 있나요? 일단 수능 같은 경우는 약 8시 10분, 20분 경부터 4시 35분까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학교 정규 수업 시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점심시간 같은 경우도 몇 분 정도 조율하면은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평소 학교 수업은 어떻게 하실 텐가요? 평소 학교 수업은 그 해당 과목 시간 선생님께 미리 허락을 받을 시간을 주고 허락을 받고 나서 수능 고사실 신청을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을 많이 빠지면 1학년 학생들께서는 졸업을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의 공약 같은 경우는 2학년, 3학년 선배님들 우선을 하고 있고 허락을 받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수업을 들었다는 거를 용인해준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기호 전교 부회장 후보 기호 3번 박도민 학생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으로 우리가 고른 급식의 날 만들기라는 공약인데 우리가 고른 급식의 날이라 하면 학생들이 원하는 급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텐데 영양사 선생님께서 지정하신 급식이라면 평소와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양사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이 먹어야 될 필수 영양소나 관련 예산을 고려하시면서 급식표를 편성하셔야 하기 때문에 관련 후보들을 주신 다음 저희가 그 후보들 중에서 학생들이 제일 선호하는 급식을 선택하는 것이지 학생들이 원하는 급식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게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운동장 그늘막 설치에 대해 공약을 내세우셨는데 운동장 그늘막은 주로 여름철에만 이용되고 그늘막에서 있을 일도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불필요한 예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 아닌가요? 학교 교육과정상 학교는 3월부터 12월 달까지 운영됩니다. 3월부터 12월 중 여름 과정은 다른 사계절 중 가장 깁니다. 저는 학생들이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게끔 이러한 그늘막을 만들어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여름 기간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끔 만들고자 이 공약을 내세우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리고를 대표하는 학생회장단이 될 여러분들의 이장한 각오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오는 15초 내외로 말씀해주세요. 이것도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2학년 전교회장 후보 황재건 후보부터 시작해주세요. 예, 저는 사실 학생회에 대한 불만을 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니 어떻게 국민이 국회 내부도 모르는데 국회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기엔 학생의 활동은 정말 폐쇄적입니다. 빠르다 강하다 제 슬로건이죠. 네, 이 말 그대로 학생의 근본적인 역할과 위치로 다시 되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학년 전교회장 후보 기호 2번 김휘겸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부터 지금까지 리더의 자리를 계속해서 맡아왔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처음 제 마음은 리더라는 자리의 명예에 대한 욕심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헌신하고 땀을 흘리며 진정으로 학생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이번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이유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이 학교에서 학생을 위한 일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라고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전할 계기를 만드는 동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부여하는 의미로 존재하겠습니다. 여러분 없이는 의미 없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저의 이 마음 후회 없도록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생회장 후보 2번 김시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전교 부회장 기호 1번 김주성입니다. 저는 학생의 임원과 더불어 전교 부회장에게는 모범과 성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꼭 실망드리지 않는 성실한 후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천력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제시한 공약 3가지 꼭 지키는 후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약에 대한 질문에서 보셨듯이 누가 가장 조직적이고 누가 가장 체계적으로 공약을 짰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말만 하는 전교 부회장이 아닌 끝까지 해내는 전교 부회장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학년 전교 부회장 후보 기호 1번 이승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전교 부회장 후보 기호 2번 장한별입니다. 제가 전교 부회장이 된다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한 전교 회장의 노하우를 담아 모든 공약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약에는 담지 못했지만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행사, 예를 들어 체육대회, 여고 찬조 공연 등 학교의 발전과 학생들의 재밌는 학교 생활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기호 2번에 투표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학년 전교 부회장 후보 기호 3번 박도민입니다. 저는 학생회의 문을 열고 활짝 열고 여러분과 함께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급식의 날처럼 작은 것부터 여러분이 직접 선택하고 즐길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비록 제 공약이 모든 분들께 딱 맞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저를 믿어주신다면 여러분의 기대를 반드시 현실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듣고 찾고 실행하는 부회장 박도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교 부회장 후보 기호 4번 백성호입니다. 제가 앞서 발표한 공약들은 앞 후보들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편의와 학생의 건강 모두 고려했습니다. 밀영인을 위한 단 하나의 선택, 제 슬로건입니다. 슬로건처럼 밀영인을 위한 단 하나의 선택이 되도록 발로 뛰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명의 후보자들의 평평한 토론과 열정적인 한마디 잘 들었습니다. 다음 회장단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리고 모든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회장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2026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자 최한별, 김정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모여 더욱 의미 있는 119 학생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